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기초회부 시간이고요. 9단원 비뇨기계 구조와 기능 오늘 할 차례입니다. 9단원의 비뇨기계 구조, 제가 성인간호 시간에서도 한번 비뇨기계를 다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좀 수월하게 수업을 받았었는데요. 비뇨기계 저번 시간에 이제 성인에서 다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익숙하신 단어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 몸은 이제 그 신진대사의 그 필수적인 영양분이나 산소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몸속에서 이제 막 그렇게 순환이 되잖아요. 근데 꼭 그 영양분과 산소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영양분과 산소의 그 부산물로서 탄산가스하고 노폐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또 바로바로 처리를 잘 해줘야 이제 건강한 몸이 되는 건데요. 탄산가스 자체는 그 호흡기를 통해서 다시 공기로 배출을 시키죠. 그러면 노폐물은 비뇨기계를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뇨기계 관련 쪽을 비유를 하자면 그 정화시설과 같은 그 부분이 우리 몸의 기관이 바로 비뇨기계예요. 그래서 그 노폐물의 처리 기관으로서 그 혈액에서 그 노폐물을 여과해내는 그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뇨기계에서 가장 기억하실 거는 그 이제 노폐물 밖으로 처리되는 그 순서인데요. 신장 많이 들어보셨죠? 키드니라고 하는데 그 신장에서는 이제 소변을 만듭니다. 혈액이 이렇게 이제 온 몸을 타고 내려가다가 신장을 들어가게 되면 그 신장에서는 그 혈액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커다란 뭐 단백질이나 뭐 혈전 덩어리 뭐 이런 것들은 걸러내고 나머지 노폐물을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드는 소변을 요관을 통해 가지고 방광으로 모아주게 만드는 거고요. 그 모아진 방광이 밖으로 배출되는 곳이 요도입니다. 그래서 신장, 요관, 방광, 요도의 순으로 노폐물이 처리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신장은 소변을 만드는 곳, 요관은 그 만들어진 소변이 방광으로 나가는 곳, 그 다음에 방광은 소변을 모으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500cc 정도를 모을 수가 있고요. 이 모아진 그 소변을 밖으로 체외로 내보내는 곳이 요도입니다. 그래서 이 요도는 이제 남자는 18에서 20cm가 되고 여자는 3에서 5cm로 짧아서 그래서 방광염이 여자가 더 잘 걸릴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신장은 바깥 부분의 피질과 안쪽의 수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신우라는 곳이 있어서 그 신장에서도 또 특히나 이 신우에서 다시 소변이 모여가지고 요관을 통해 내려가게 되는데요. 신장에 그 혈액이 이렇게 돌고 돌다가 신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신장 안에서도 네프론이라는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단위를 거쳐서 여과가 된 다음에 신호로 가서 모여져서 다시 요관을 통해 방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제가 좀 그림을 그려봤어요. 네프론 자체의 그 네프론이라는 그 단위는 사구체와 보호만 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프론은 신장의 기본 단위인데요. 그 네프론의 사구체 보호만 주머니 세뇨관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구체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노폐물들을 거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사구체를 싸고 있는 게 보호만 주머니여서 보호만 주머니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고요. 사구체에서 여과가 이루어진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실게요. 그래서 그 여과가 이루어진 그 노폐물들이 다시 세뇨관으로 가게 되면 세뇨관에서는 다시 한번 여기서 얘네들은 좀 밖으로 내빼지 않고 다시 흡수를 해도 되는 영양분들인데 하고 해가지고 그 중에서 다시 또 걸러서 재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구체에서 걸러져서 다시 세뇨관에서 재흡수를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이 네프론의 단위예요. 그래서 그 흡수되고 남은 노폐물들이 다시 일시적으로 모이는 게 신우. 그래서 이 신우까지를 다 합친 게 신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에서 일시적으로 신우에서 모였다가 요관을 통해서 방광을 가게 되고 방광에서
전체적으로 그 소변을 모았다가 요도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신장에서 보면은 사람은 일일 평균 이 수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1500에서 2000cc의 소변을 배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될 때 정상적인 거는 1500에서 2000cc인데 한 번에 보통 사람이 한 5, 60cc의 소변을 보게 돼요. 근데 한 번에 소변이 30cc 이하라거나 하루에 보는 소변이 500cc 이하 이런 거는 핍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신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변을 만들죠. 그래서 그 노폐물을 막 걸르고 하는 과정에서의 그 전해질 조절을 하게 되고요. 산과 염기의 균형을 또 맞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사성 노폐물이나 독소 약물의 배설, 노폐물을 걸르기 때문에 대사성 노폐물, 독소 약물의 배설, 기능 이상 시에 혈액에 쌓여가지고 요독증이나 부종을 유발한다고 했는데 노폐물이 신장을 통해서 잘 걸러져야 되는데 이 신장의 기능이 이상이 돼가지고 이러한 여과나 그런 재흡수 그런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요산이나 요소, 크레아틴 이런 것들이 밖으로 배출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몸속에 쌓여서 요독증이 생긴다거나 몸에 이제 부종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신장의 중요한 기능은 그 혈압을 조절하는데 그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가지고 이 레닌 호르몬이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닌이 나온다는 것도 같이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적혈구 생성 인자 그를 만드는데요. 이 생성을 촉진시키는 겁니다. 이 적혈구 생성 인자를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적혈구 생성 인자의 생성에도 관여를 하고 또 인과 칼슘의 조절을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칼슘은 이제 몸에 그 나트륨과 함께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칼슘은 또 비타민 D와 함께 있을 때 칼슘의 그 기능이 더욱더 향상되기 때문에 비타민 D의 활성화에도 신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장의 기능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요관과 방광입니다. 신장에서 걸러지고 재흡수된 소변이 요관을 통해서, 요관은 가느다랗고 긴 이제 그 관인데요. 근육에 의해서 연동 운동으로서 그 소변이 방광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은 주머니 모양의 또 근육성 기관이에요. 소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하는 건 신장이지만 저장하는 건 방광입니다. 그래서 저장하였다가 체외로 배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도까지 해서 이제 이게 구조를 알아보셨다면 요 생성의 변화에 나오는 그 용어를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인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었는데요. 용어 문제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용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뇨는 마늘 따자니까 하루의 소변량이 1500에서 2000이라고 했는데 일일 소변량이 2500cc 이상일 때를 다뇨라고 합니다. 또 핍뇨는 반대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당 30cc 이하에 하루에 500cc 이하일 때는 핍뇨, 요가 굉장히 적은 거에 농축돼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무뇨는 그 하루의 배뇨량이 그 100cc 이하로 신장에서 소변이 이제 걸러지거나 하질 않아가지고 그 노폐물이 걸러지질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무뇨고요. 뒤에 나오는 폐뇨는 신장에서 그 소변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방광에 소변은 차 있는데 배설이 안 되는 경우죠. 남자 같은 경우는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배뇨가 안 된다거나 그렇게 해서 신장에서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무뇨, 만들어지지만 배설에 그 곤란이 있는 것은 폐뇨입니다. 그다음에 잔뇨라는 거는 소변 본 후에 바로 검사를 했을 때 보통 정상인의 경우는 50cc 이하로 그 잔뇨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소변 본 후 남아 있는 양이 50cc 이상인 거죠. 이럴 때는 그 잔뇨가 있다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빈뇨는 자주 말 그대로 자주 배뇨를 하는 경우가 빈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방요는 소변을 돌아서면 다시 또 소변이 마렵고 돌아서면 마렵고 이런 것처럼 바로바로 참지를 못하는 경우가 김방요이고요. 단백뇨는 말 그대로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되는 게 단백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은 20cm, 여성은 3에서 5cm인데요. 남성의 요도는 소변을 배출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액을 사출하는 통로로 같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뇨기계의 구조와 기능 이제 요약해서 정리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고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기능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 간단히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식기계로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